오늘 이번 영상은요, 항문 가려움증 소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양증이란 건 그냥 항문이 가렵다는 뜻이지 특별한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문 가려움증, 소양증은 같은 의미입니다. 원인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원인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좀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제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한 논문에 있는 표를 보고 설명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 논문에서 소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맨 위에 치질이 있고요. 설사, 변비, 변실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뇨나 혈액 질환들, 그리고 갑상선 기능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밑에는 다양한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불안증이나 신경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적인 문제, 그리고 비만,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주위에 털이 많거나 또 일반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약들도 좀 있고요.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균도 나와 있습니다. 식품 가운데서는 커피, 콜라, 술, 초콜릿, 우유, 땅콩, 포도, 매운 음식 등등이 나와 있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사실 안 걸리는 식품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 이제 엄청 심각한 병도 있고 드문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좀 일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가 뜻하는 거는 이런 병이 있다고 모두 다 간지럽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간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질환이 있어도 간지럽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에서만 이럴 수 있다는 거고, 음식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음식을 먹으면 다른 음식보다 좀 가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해서 추정을 한 거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반드시 가렵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표를 해석할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년 넘게 진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사실 가려운 환자들 대부분이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유를 딱히 뭐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치질이 있으면 가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치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하게 가려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들한테 당신이 가려운 건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당신은 왜 가렸습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조금 그냥 글쎄요,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고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을 이렇게 쉽게 딱 이렇게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가려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을 먹고 연고 바르고 안 긁으면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 긁는 겁니다. 치료법 중에서요.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더 가렵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 긁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항문에 물이 닿으면 이제 따갑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가려워서 따가운 게 아니라 가렵기 때문에 자기가 긁었고, 긁은 것 때문에 상처가 나서 따가운 겁니다. 휴지로 세게 닦는 것도 사실 긁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휴지로 세게 닦을 때는 그 순간에는 시원한데 마찰력이 있으니까 긁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상처가 나고 더 가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휴지를 세게 닦는 사람들한테는 비데를 항상 권하게 됩니다. 비데를 하고 일반 휴지는 물을 흡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데를 했는데 물 흡수하는 용도로 휴지를 댔는데 변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비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휴지는 휴지로 이렇게 세게 닦는 게 아니라 물 흡수하는 용도로만 쓰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비데를 사용하면 더 더럽지 않냐, 균이 있을 것 같고 위생상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즐에 균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물로 닦는 게 휴지로 닦는 것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그리고 항문 자체는 이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근방 안쪽에서 이제 조금씩 진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균이 엄청 많겠죠. 당연히 대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 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항문은 아무리 본인이 깨끗이 매일매일 씻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휴지로 닦는 것보다는 물로 닦는 게 훨씬 깨끗하게 변이 또 닦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두 번째로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바르는 겁니다. 이제 열흘이라고 치면요. 스테로이드는 열흘 동안 증상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바르고 자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증상이 본인이 있다고 느낄 때만 바르게 되면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증상이 있어서 긁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긁게 되면 이제 증상 호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자다가 긁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상이 있든 없든 한 열흘 정도는 자기 전에 한 번씩 연고를 바르고 자고, 대신에 열흘 사용 후에는 무조건 중단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쓰게 되면 이제 피부도 얇아지고 뭐 효과도 별로 적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사용 후에는 중단하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저는 보통 하이트리라는 연고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도 포함되어 있고 항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균을 죽이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이제 가려운 원인 중에 또 일부는 곰팡이균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써보니까 그냥 이 연고가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스테로이드와 항진균제, 곰팡이를 죽이는 성분이 포함된 이 연고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피부 연고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한 2주간 복용하는 겁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뭐냐면 우리가 재채기하고 콧물 날 때 먹는 약인데요. 이게 안 가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한 2주 정도는 연고 바르면서 같이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는, 완전히 이제 완화되고 재발을 안 할 때까지는 이제 금주하는 걸 권유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술을 드시면 확실히 좀 더 가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주가 꽤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항문 소양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특발성 소양증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이 어찌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소양증들은 안 긁기만 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긁지 말라고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긁게 되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휴지로 세게 닦는 것도 긁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일반 휴지를 쓰는 것보다는 배변 후에 비데 사용하는 걸 권하고, 휴지는 물 흡수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테로이드 포함된 연고를 사용하시는데요. 한 열흘 정도 자기 전에 한 번씩 바르도록 하고, 바를 때는 일단 증상이 있든 없든 매일매일 열흘간 바르는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오늘은 안 발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는 연고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한 2주간 사용합니다. 2주간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될 때까지는 금주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호전이 됐다가 다시 예전처럼 심하게 다시 재발하는 경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법을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이제 항문에다 놓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또 효과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효과가 없거나 잘 안 듣거나 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 놓는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하면 대부분 증상이 잡히고, 그 뒤로 이제 간헐적으로 가끔 가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긁지만 않고
좀 경과를 보면 일시적으로 잠깐 가렵다가 말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성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